일단 제가 좀 나눌 얘기는 제가 런던에 가서 산 게 한 9년이 돼요. 제가 26살 때 가서 35살 때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런던에 가기 전의 과정, 그다음에 제가 런던에 살면서 9년간의 저의 삶,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한국에 돌아온 지가 벌써 7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의 삶을 조금 얘기를 나누면 좀 서로에게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런던으로 가기 전의 삶은요 굉장히 평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책을 썼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진짜 평범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입시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완벽하게 나오긴 하는데 저는 수능의 첫 세대였어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고 제가 가고 싶은 학교와 제가 가고 싶었던 학과를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제 점수에 맞춰서 들어갔고, 그래서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진짜로 커트라인에 맞춰서 간 학과였어요. 그래서 가서 어, 공부는 그러니까 당연히 뒷전일 수밖에 없었고요. 공부는 거의 안 했어요. 안 했고, 그다음에 저의 전 세대만 해도, 저의 전 학번만 해도 어떠냐면 저희 상경계열을 나오면 저희 선배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은 선배들도 쉽게 은행을 취직을 하셨었는데, 제가 딱 졸업하는 해가 한국의 IMF가 시작된 98년도였어요. 그래서 그 전, 그때부터는 뭐 어떻게 저희 어머니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하는 자식들의 삶 중에 하나가 무난하게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이나 뭐 이런 공기업에 취직을 해서 무난하게 잘 사는 게 꿈이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삶을 꿈꿔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다른 어떤 대안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저 막연하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할 시점에 그 막연하게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거를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회사조차가 있지를 않았어요. 공채가 다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요즘 세대가 겪고 있는 이 취업을 해야 되는 세대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세대는 제가 졸업했을 때보다 더 많은 스펙의 경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훨씬 제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예전에 태어난 게 얼마나 럭키한지에 대해서 좀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의 저의 직업은 플로리스트인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제 담당은 인사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로 제가 2년 반 동안 회사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일반 회사를 2년 반 정도를 제가 다닌 거였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첫 해는 거의 집에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야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사수였던 분이 영업팀으로 발령이 나시면서 저는 모든 업무의 인수인계를 다 전화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 담당 업무 중에 하나가 월급 계산을 해서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건데, 그 저희 팀원 전체 회사 직원들이 저한테 어, 조은영, 이제 제가 그때 입사한 지 한 달인가 2달 됐을 텐데 조은영이가 계산하는데 월급을 이번 달에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라고 농담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몰랐었고, 저는 사실 회사 업무 중에 이 팩스를 넣거나 복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저는 사실 할 줄도 몰랐을 정도로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고생하면서 업무를 배우게 됐고 또 굉장히 정신없게 지나가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부모님이 평범하게 살고 그렇게 원하는 삶으로 사는 걸 거부하긴 했는데, 항상 제 생각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공부 말고는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 빼고. 네, 공부 빼고요. 공부 빼고는 왠지 뭔가인데 그 뭔가를 찾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저희 부모님은 바람이 들어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그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과정 중에 제가 뭐가 하고 싶었냐면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아봤죠. 그랬더니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스타일링만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정말 요리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스타일링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 이왕 할 거면 두 개를 다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으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때만 해도 그거를 뭐 이렇게 가리키고 어디서 배울 그런 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는 보고 있었지만 막연히 그렇게 갈 데도 없었고 그때 저의 경제력으로는 그렇게 비싼 학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근데 회사를 여기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니실 예정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듣는 회사가 주는 느낌은 그리 막 해피한 곳은 아니잖아요. 좀 어렵고 막 맨날 야근이라는 이런 단어가 따라 붙고 내가 회사를 왜 다니나라던가 이 꿈은 내가 아닌데라는 저도 약간 그랬던 장본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회사를 다니긴 했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제가 항상 들었던 질문, 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 뭐냐면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네, 이 일을 내가 계속 평생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기 싫은 일을 저는 공부도 하기 싫었는데 뭔가 썸띵을 잘할 것 같아서 항상 나는 공부 외에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회사를 가서도 회사 업무가 즐겁지 않으니까 뭔가 주어진 일을 하는 거지 하는 일을 사람 주어진 일만 하는 거지 그 이상을 하는 역량을 낼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는 사람인 건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자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라고 저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럼 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거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배운 게 꽃이었어요. 그래서 꽃을 배웠고 그래서 매주 일주일을 그것 때문에 참았어요. 그 레슨을 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힘들긴 했지만 주말에 그거를 배우면서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하면 할수록 제가 뭐가 좋았냐면 만드는 사람마다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너무 달랐고 그리고 제가 A하고 B하고 섞었을 때 느낌하고 A하고 C하고 섞었을 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섞여진 이 믹스처를 하는 거가 너무 매주 다른 느낌을 주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거의 뭐 한 20년 전 뭐 이러니까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제일 그 꽃을 받았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대두되는 꽃이 뭐였냐면 빨간 장미의 안개였어요. 그걸 받으면 나 백송이 장미 받았다는 게 되게 좋거나 아니면 나 안개꽃 받았다 아니면 프리지아 받았다 뭐 그게 되게 그런 좋은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과가 빠른 게 너무 좋았고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좋은 직업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업들, 뭐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고액의 연봉이 보장된다고 말되어지는 그런 직업들은 좋기는 한데 대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안 좋은 일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프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장례식 빼고는 안 좋은 일로 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좋은 일로 오세요.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거나 부모님한테 한다. 대부분 아니면 결혼식을 하신다고 좋은 일로 오시는 건 거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소개팅 할 때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느낌하고 되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0.1초 안에 결정하잖아요. 내가 오늘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건지 아니면은 이 차를 더 갈 건지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꽃을 딱 주는 순간 그 고객의 제가 만들고 나서 전해줬을 때 고객의 반응을 0.1초 안에 알 수가 있어요. 좋은지 아닌지를. 이게 온몸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매력을 느끼면서 그리고 또 그 요리에 대해서는 제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불,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그다음에 남자들이랑 경쟁해야 되고 대부분 유명한 여자 셰프보다 남자 셰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매력을 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근데 결심만 했고 부모님한테 입이 안 떨어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하실 때는 여자애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꽃이나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선입견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말하기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보시기엔 굉장히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타이틀을 잘 유지해서 시집을 잘 가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는 게 싫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그 일반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데 그 나이 때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반대를 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근데 저의 그때의 마음은 어땠냐면 그냥 저의 원래 성격은 굉장히 소심하고 그렇지 않은데 그때 제 마음은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어떤 현실에 대해서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 나이 어린 제가 봤을 때도 히말라야 정상에서 쳐다봤을 때 이 전체가 다 보이는 것 같은 느낌보다는 언덕에 올라갔는데도 이 한국이라는 이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되게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거에 대한 부등호가 더 많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그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는 뭐 저의 소비 패턴도 좀 줄이고 해서 좀 모으기 시작을 했죠, 월급을.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그냥 보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그래도 계속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모은 돈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한 상태에서 분명히 반대는 하셨는데 어학연수 학교를 등록을 했어요. 4달짜리를요. 그리고 비행기 표도 끊었어요. 그리고 근데 스쿨은 등록을 못했어요. 제가 가려고 간 스쿨, 왜냐면 그 스쿨 피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추석쯤이었는데 부모님한테 저는 비행기 표도 끊었고 이러이러하니 전 가겠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근데 되게 황당해하셨죠. 근데 그냥 얼굴에 황당은 하셨지만 꺾을 수 없겠구나라는 얼굴이 조금 얼굴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겨우겨우 정리를 다 하고 허락을 받고서 런던에 갔는데 저는 런던에 사는 동안 2년 동안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비가도 너무 좋고요. 런던이 저에게 어떤 짓을 해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건 좋은 파트고 제가 여기에서 아마 런던에 다녀오신 거나 아니면 세계 어느 곳에 뭐 여행을 요즘은 되게 많이 가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 제자들이 저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뉴욕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일본에서는 일을 했고 뉴욕에서는 그냥 학생으로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일본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날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저도 런던이 너무 좋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기 런던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면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기억하실 텐데 저에게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는 하나 런던이 너무 좋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서울이 너무 좋으세요? 좋은 파트도 있지만 너무 좋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너무 치열하게 사시기 때문인 건 거죠. 저희가 서울을 놀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서울에 좋은 데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유학을 꿈꾸거나 아니면 그 도시가 너무 좋다고 낭만에 젖어서 얘기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잘 생각해봐. 네가 그 도시에서 뭘 했는지. 분명히 일을 했으면 그리 행복하진 않을 거야. 그랬더니 대부분 다 생각하더니 맞다며 자기가 일을 한 도시는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런던에서 처음에 2년은 너무 좋았으나 제가 가가지고 처음에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나띵이었지만 그 학교를 졸업하면 썸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그런 스쿨을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어떤 뭐 학벌을 위조하거나 경력을 위조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만천하에 다 알려지는 그런 세대에 살지만 그때만 해도 나 이거 외국 갔다 와서 찍은 사진이다 라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배워온 걸 그대로 카페에다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배우고 오셔서도 한국에 오셔서 뭐 이렇게 수업을 하신다거나 꽃집을 차리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학교를 나오면 대한민국에 몇 명 나오지 않았으니 난 나띵이었는데 그럼 썸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썸띵이 안 될 조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건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 같은 조짐이 너무 보였던 거죠. 그러던 차에 저희 클래스에 있었던 그 일본 친구가
저는 그때는 그런 단어가 있는 줄도 몰랐을 때였어요. 저에게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인턴 같은 건데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워크 익스피리언스니까 말 그대로 경험해 보는 거죠.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인턴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턴은 경험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본론에 가기 전에 뭔가 트레이닝을 받는 기간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익스피리언스 하는 건 거예요. 경험하는 건 거죠. 영국에서는 16살 정도가 되면 대학을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가가지고 경험을 쌓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는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그다음에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익스피리언스 하는 거니까 무보수로 일을 하는 건 거죠. 근데 저는 어차피 런던에 갔을 때 제가 돈을 벌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고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제가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듣고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런던 전역에 있는 플라워샵의 그 주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스쿨이 런던에 있지 않고 런던 외곽에 있어가지고 이제 기숙사에 살다가 주말마다 이제 런던에 기차 타고 와서 이제 그 숍대로 구경을 다니는 건 거죠. 근데 아직 이제 학교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고 이제 사진만 찍고 관광객처럼 돌아다니는 건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제가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나는 뭔가 썸띵이 될 것처럼,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안심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제 인생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시간은 점점 오고, 그다음에 그 시간만 오는 게 아니라 비자가 또 끝나가는 시간이 오는 건 거예요. 나는 최고를 경험하고 싶은데 스쿨은 최고였는데 제 실제 이 액팅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다음에 제가 얼마나 얕은 생각으로 영국에 왔는지를 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런던에 돌아와서 다시 집을 구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1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갔었을 때였으니까 한 4개월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 비자가 끝나서 한국에 돌아가려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다음에 부모님이 그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시겠다고 한 시간도 이제 딱 그만큼이 남은 건 거죠. 너무 걱정이 됐는데, 저는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한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트라이 하기가 너무 무서웠었어요. 왜냐하면 음료 물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에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하고 이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까지는 하겠는데 그 다음에 대화를 못 하겠는 건 거예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맨날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한테 그러면 손님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그냥 정해진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정해진 얘기도 막 심장이 떨려서 못 하겠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한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제가 되게 이렇게 우러러 봤었어요. 쟤네는 무슨 용기로 저걸 하지?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잡을 찾아야겠다고 간 게 아니라는 거를 아시겠죠. 그런 생각이었으면 한국에 있었을 때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었을 텐데요. 그러고 있다가 그러던 제가 돌아와가지고 런던에 돌아와서 어쨌든 전 경험은 해야 되니까 다 돌아는 다니는데, 제가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찾고 있는데 혹시 저한테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를 이제 문장을 외워가지고 다니면서 물어보는데, 어떤 날은 영어가 너무 잘 나오고 어떤 날은 영어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어가 조금 잘 된 날이 있었어요. 그러던 그 날이 제가 그 첫 번째로 워크 퍼밋을 받은 회사에서 제가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된 날이었어요. 거기에 계신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넌 영어를 참 잘한대요. 근데 전 진짜 영어를 못했거든요. 자기 그 숍에 있는 일본 친구가 있는데 걔는 영어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운이 좋은 거죠. 그날따라 영어가 조금 잘 나왔던 것 뿐인데요. 그러고 나서 매니저를 불러줬어요. 제가 물어봤죠. 제가 여기서 워크 익스피리언스로 일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오케이를 했어요. 너무 쉽게. 그 전까지는 제가 물어볼 때마다 저 밑바닥에 있는 용기까지 끌어내가지고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그날 따라 어떻게 잘 된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는 날인데 2012년 9월 16일 날이 제가 워크 익스피리언스로 처음 출근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아침에 이제 또 늦게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9시 출근이면 8시 반부터 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날 이제 저하고는 지금은 베스트 프렌드가 됐는데 그때 전혀 모르는 포르투기스 그 매니저님이 지금은 저하고는 친구가 됐어요. 제 책에 서평도 써준 그 사람이 저기서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눈에는 그 사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였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핸드타이드가 뭐냐면 꽃다발을 만들어 보라고 40파운드짜리를 얘기를 한 건 거예요.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꽃다발 하나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희한테 뭐 10만 원짜리 사신다 그러면 제가 얼마 만에 하나를 만드냐면 7분 정도면 다 만들어요. 그래서 포장까지 해서 드리는 거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 만에 만들었냐면 40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줄기 자체가 다 뜨끈뜨끈해지고 막 부러진 것도 있고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그래서 제가 꼬물딱꼬물딱 해가지고 딱 보여줬는데 그가 저한테 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네가 저는 그때 워크 익스피리언스였어요. 주니어 플로리스트도 아니고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애들보다 잘한다고. 근데 사실 그게 잘해서 잘했다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들리지 않아요. 그 수준에서 조금 잘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찬사를 날려준 건데 제가 너무 다행이었던 거는 제 영국에 사는 9년 동안 제가 한 어떤 일보다는 칭찬을 훨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칭찬이 한 번이 끝날 수 있는 확률이 사실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칭찬을 계속 듣고 싶은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죠. 칭찬을 계속해서 듣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저의 상황을 잘 파악했던 게 뭐냐면 제가 다른 외국 플로리스트들에 비해서 경력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다른 외국 플로리스트에 비해서 영어를 잘하지도 않고 제가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면 런던에서 전화를 받는 일이었어요. 전화로 하는 영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기서 전화벨이 막 울리면요. 그 거기의 룰은 뭐였냐면 그 워크룸이 따로 있고 저 앞에 리셉션이 따로 있는데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익스큐즈가 조금 봐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에 대한 익스큐즈가 1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받으면 이게 한국말도 전화로 하는 건 어쨌든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영어로 하려니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죠. 그러니까 저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못하니까 남보다 저희의 맥락은 뭐냐면 저는 직업이 플로리스트니까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내가 꽃을 잘하면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저에게 5년 동안 한 일인데 제가 9년을 거기서 일하면서 5년 차 때까지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는 그 꽃의 주문이 되게 디테일하게 와요. 예를 들면 꽃다발 한국말로 하면 화이트 앤 그린 모던 이렇게 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옆에 디스크립션이 더 있어요. 더 자세한 사항이 뭐 되게 어떤 중요한 날이니까 뭘 어떻게 더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플로리스트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평생 만든 그때까지 제가 만약에 하루에 화이트 앤 그린을 5개를 만든다 그러면 그 화이트 앤 그린을 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 왜냐하면 꽃의 양도 많았고 종류도 많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게 연습을 한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런던에 있으면서 내 목표는 돈을 벌러 런던에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포지션이 계속 올라가면서부터 제가 항상 마음에 먹었던 건 뭐냐면 나는 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내가 트레이닝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떤 게 제일 힘들었냐면 제가 매니저 포지션일 때 제가 아무도 그 외국인 그 다른 영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 매니저 누구냐 그러면 제가 나와서 내가 매니저인데라 그러면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 네가?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고 싶지 않은 건 거죠. 그래서 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 잘하려고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경쟁적으로 사는 건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내가 이걸 잘해야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꽃은 굉장히 잘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열심히는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망가지는 거예요. 너무 경쟁적으로 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왜 런던에 사는 게 훨씬 좋지 않냐고. 그런데 왜 한국에 왔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딱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이제 제 작업을 하고 싶다는, 플로리스트에 제가 트레이닝을 잘 받았으니까 이제 제 스타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런던에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 몇 군데의 회사에서 일을 했냐면, 되게 럭키하게도 다 콜을 받아서 세 군데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 회사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줬어요. 그러다 보니 트레이닝은 굉장히 잘 받았는데, 어떤 회사는 굉장히 모던한 걸 원할 때 저는 되게 클래식한 걸 좋아하는데 모던한 것만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제가 또 되게 모던한 걸 하고 싶은데 이 회사는 되게 클래식한 것만 또 원하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정리를 못할 것 같은 런던의 삶이었는데 잘 정리를 하고 한국에 제가 돌아온 거죠. 근데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처음에 저한테는 제가 굉장히 좋은 많은 기회가 저한테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지 않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제가 지금 7년 차인데 2년 정도 됐을 때까지 제가 렌트 내는 거를 계속 걱정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다음에 그때는 직원도 고정으로 있는 직원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요. 굉장히 고전을 하면서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 거였죠.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되게 지금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제가 런던에서 정말 나띵이었다가 좋은 포지션으로 마무리하고 오기까지가 제가 9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한국에서 그때가 2년 차, 3년 차였었는데, 내가 똑같은 시간을 준다면 그러면 9년 뒤에 한국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러던 제가 지금 한국에서 몇 년 차냐면 7년 차예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어떠냐면, 저는 다행히도 제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2년 전이긴 하지만 제가 제어의 그 플라워샵을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있었던 제가 지금은 직원을 4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한테는 2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2년을 제가 앞으로, 저는 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있으니 이 2년을 또 열심히 그냥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너무 제가 런던에 살았던 것처럼 경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평범하게 열심히 살면, 제가 뭔가 이제는 제가 썸띵이 되어 있기를 원하진 않지만 그때 가면 그래도 뭔가는 제가 조금은 더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는 아주 약간 조금 더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나이대에 맞는 살아야 되는 삶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살아야 될 때가 있고 그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그걸 조금 살짝 릴렉스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의 나이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이 만약에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야 될 때라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나에 대해서 익스큐즈를 조금 본인 스스로에게 조금 덜 주시는 시기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을 것 같냐면, 한 번씩 뒤를 살짝씩 돌아보시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다 보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앞으로 몇 년 뒤에는 그래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저의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